반갑습니다. 조민혁의 합격을 부르는 자소서의 조민혁입니다. 자,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기다리셨습니까? 사실 자소서 책을 구매할 때부터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내가 굳이 자소서 책을 사야 돼, 젠장. 취업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내가 이 책을 사야 되나? 과연 이 책을 샀을 때 합격이나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했을 텐데 우선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는 데까지는 많은 어떤 그 번뇌와 이걸 구매를 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것이냐 여러 가지 의심이 들 텐데 일단 답변을 드리죠. 다 합격하는 건 아니다. 저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샀다고 해서 다 합격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머릿말에 써놨어. 머릿말을 잘 봐봐요. 그 마지막에 보면 제가 강조한 게 있죠. 뭡니까? 이 자소서를 실천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사실 제가 사실 그 기적의 자소서라는 지금 판매되고 있는 그 책 말고요. 예전에 기적의 자소서라는 책 굉장히 잘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 안에 있는 노하우들을 고스란히 옮겼고 그 내용을 또 포함시켜서 그리고 또 최근 합격한 사례까지 넣어서 여러 가지를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분명 저는 중복해서 될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 중복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면에 좀 실천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래 뭐 좋은 내용이네. 뭐 비전이라는 게 이런 거고 역량이 뭐고. 근데 그건 모르겠고 그냥 난 3부 1부, 2부, 3부 중에 그냥 합격 사례나 좀 보고 이 사람들이 합격한 내용 그냥 그대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소위 컨트롤 V, 컨트롤 C를 하시는 분은 그냥 책을 반품하세요. 네, 차라리 그냥 반품하시는 게 시간이 아까워요.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게 더 낫지 않을 거라는 조심스러운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의에 앞서서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모두 다루기는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좀 주요 내용들과 사례 중심으로 좀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좀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부, 2부, 3부, 4부까지 이제 나눠져 있는데 오늘 제가 주력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건 3부에 있는 합격 사례들. 왜냐면 합격 사례를 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실제로 무슨 근거로 합격을 했는지가 알기가 어려워요. 이게 키워드 때문에 된 건지 책에 나오는 무슨 적극적 동기 때문에 된 건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쾌하게 책을 그래도 구매하셨으니까 저자가 직접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믿고서 실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책을 사시는 분들이 구직자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인사 담당자인 너도 있죠. 예. 내 책을 사는 분들 중에 현직자 분들이 있더라고. 좀 인사 담당자 분들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래 이렇게 만났으니까 좀 얘기 좀 합시다. 자소서를 너무 자주 바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인사 담당자라고 해서 너무 많은 혼란을 좀 주지 마시고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구직자들 입장에서 좀 자소서를 뭐 바꾸면서 뭐 너무 또 문장도 길어지고 3,000자 쓰라 그러죠. 우리은행은 무슨 만자 쓰래 만자. 너무한 것 같아요, 저는. 인사담당자 분들도 물론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오히려 자소서 쓰는 거를 좀 학생들이 즐겁게 진짜 내가 이 회사 준비 이만큼 했으니까 요 내용만 좀 간결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민은행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참 고맙게 생각을 해요. 1번에서 한 6번 항목까지는 짧게 한 300자 정도로 쓰고 나머지 항목만 정말 주요 항목들만 알차게 구성을 한 이런 회사들은 정말 제가 대단하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뭐 너무 길게 요구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좀 구직자들이 혼란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제 오지랖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 추이를 난데없이 저희가 인적성도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이유는 자,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10년부터 사실 2010년 이전까지 거슬러 간다면 여기 한 이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1990년 이때는요. 경제 성장률이 10%, 15% 이랬어요. 하지만 지금 어때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안 보이고요. 사실상 이 기간이 길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초반부터 우울한 얘기를 제가 왜 해드리겠습니까? 당분간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게 성장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여파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합격을 부르는 자소서 사례에 나와 있는 뭐 여러분들 선호하는 기업인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또 뭡니까 문과분들 선호하는 CJ나 이런 기업들이 경제 성장에 어떤 힘을 받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 인력도 늘리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사실상 뽑는 인력들도 주로 어디에 초점을 둔다? 인문계 분들은 취업하기가 뭐 어렵다는 얘기예요, 사실 거의. 왜? 우리나라는 제조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공대분들, 소위 전학이라고 하죠. 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이분들은 철저하게 제가 볼 때 계속해서 채용 소요가 있을 텐데 다른 전공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지금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알고 있는데 왜 하냐?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기업만을 목표로 하게 되면 결국은 취업도 여러분들 고시가 됩니다. 고시가 왜 고시입니까? 그렇죠. 뽑는 인원은 굉장히 한정돼 있는데 뭐예요? 지원하고자 되고자 하는 지원자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취업을 이렇게 고시처럼 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취업이라는 게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일단은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 한번 진입을 해보는 거죠. 내가 진짜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는 게 꿈이다. 그러면 바로 현대차로 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주변에 1차 벤더 업체들이 있어요. 뭐 SL이라든지 뭐 이런 좋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한일, 이화, 뭐 또 뭡니까 ASML 반도체 업체, 네덜란드 업계 뭐 이런 쪽에 오픈되는 어떤 그런 구직 시장에 대한 내 집중, 어떤 평소에 관심도 보인다면 경제 성장률에 영향이 관계없이 취업이 되실 거라는 거는 하나의 이론이야. 그게 하나의 이론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이 영상을 보고 아니야, 난 그래도 삼성전자만 갈 거야. 나는 그래도 현대차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그래프와 동일하게 움직이셔서 결국은 취업을 못하게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제 주변에 이렇게 학생들을 보면 정말 절실하게 지원하는 분들은 인문계 기준입니다. 인문계 분들은 최소한 50개 이상은 지금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기업에 내가 정말 맞을지, 어느 직무에 맞을지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냥 오로지 마케팅이지, 또는 마케팅 지원했다가 안 되면 진짜 내가 최악의 경우에 내가 영업관리까지 해야 되냐, 그것까지는 안 되면 제약영업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뭔가 지원하는 직무를 마치 무슨 설국열차 느낌으로 꼬리칸 지원하듯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차피 취업이라는 게 끝나지 않을 거거든요. 계속. 그렇다면 무조건 대기업,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취업을 갖다가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첫 직장을. 왜? 어차피 평생 직장이 없어져서 계속해서 우리는 전문성을 향해 나아가야 되거든.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근데 요새는 여러분들 그 뉴스 봐서 알겠지만 지금 졸업 유예 학교에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졸업 유예 하시는 분들 내비두지 않거든요. 졸업 유예 제한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겠어? 학교에서도 아무리 생각했을 때 졸업 유예를 해도 유예한 애들이 졸업해서 유예한 친구들의 구직 취업되는 그 통계가 높지가 않거든. 굳이. 그래서 빨리 졸업을 시키기 위해서 그냥 8학기 내에 끝내라는 건데 또 불만이야. 왜 나는 학교를 못 다니게 하냐. 그러지 마시고요. 특히 공백기가 2년 이상 되면요 여러분들 사실상 취업이 어렵습니다. 제가 계속 오늘 우울한 얘기만 하죠. 긴장하라는 얘기예요. 특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무 이유 없이 졸업을 미루는 애들이 있어요. 너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2015년 2월에 졸업했는데 좋아. 2015년 상반기에 취업이 안 될 수는 있어. 근데 그게 또 안 되니까 어학연수를 가는 거야, 얘가. 호주를 가야 되겠대. 아니 굳이 파주를 놔두고 호주를 왜 가니? 굳이 가. 호주를 가죠. 가면은 거기 가서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거기서도 워킹홀리데이 하느라고 영어는 또 안 늘어요. 워킹홀리데이 가면 다 한국인이야. 시드니랑 브리즈번 이런. 그럼 갔다 오면 어떻게 돼? 공백기만 1년 늘어요. 공백기가 너무 길어지면 서류에서 떨어질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구직 활동 자발적 포기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 이러면 야, 나 이런 얘기 안 해. 그냥 시원하게 한 5군데에서 10군데 네가 원하는 데 써라 이러는데 이게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좀 냉철하게 좀 겸손하게 접근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JTBC에서 나왔는데요. 우리 취준생들의 질환. 정말 취준생들의 질환.
단어만 들어도 정말 무기력한, 뭡니까? 무기력증, 우울증, 불면증, 대인기피증, 게다가 소화불량까지. 한마디로 구직자가 되면 밝아질 수가 없다. 정말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런 기사에 접하면서 구직자분들은 또 생각을 하죠. 언제까지 나는 취준생이 돼야 될까? 그러면서 또 감성적인 행동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 시간에 차라리 저는 입사 지원서 하나라도 더 써서 행동하시는 게 이 지긋지긋한 터널을 저는 빠져나가는 길이란 얘기예요. 이런 기사 보시고 괜히 흔들리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구직자뿐만이 아니라 취업이 돼도 질환이 많아. 거기도. 입사해서 1년차, 2년차 되면 오히려 더 많이 힘들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실천하실 수 있을 때 빨리 하나씩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구직 활동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대기업별로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이런 얘기 했어요. 삼성, SKT, 뭐 롯데 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지방대생 많이 뽑을 거고 업무와 무관한 보여주기식 자격증 오히려 우리는 현혹되지 않겠다. 어떤 그들의 다짐이죠. LG전자 명문대 출신 역량 높다는 보장이 없다. 우리는 실제로 면접을 강화시켜서 네가 정말 어떤 목적으로 이 전공을 선택했고 진짜 CAD를 좋아했는지 정말 이 전공 분야에서 얘가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직접 얼굴 보고 하겠대. 롯데 일하는 머리와 공부머리 다르다. 포스코 이상한 애들이야. 역사 에세이 보겠다. 여기죠. 포항 광양에 정착할 인재를 선호. 포항 가봤어? 광양 가봤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울해요. 사람이 과연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광양 같은 데 가잖아요? 광양에 그거 어딥니까? 그거 어디죠? 중마동인가요? 제 기억에. 저도 이제 포스코 근무할 때 갔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광양에는 정말 포스코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없거든요. 그 외딴 곳에 가서 적응할 수 있는 공대생인지를 본다는 얘기지 이 친구가 얼마나 학점이 높고 학교가 어딘지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어떤 얘기겠어요? 사실 제가 예전에 채용팀에 있을 땐 이런 얘기 절대 못해요. 이런 얘기, 이 기사가 나가려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 기사를 이렇게 쓰려면 이 기사 내용이 밖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홍보팀 통해서 나갔잖아요. 그러면 결제를 다 맡아야 돼요. 누구한테 맡겠어? 임원들한테 맡거든요. 네. 조중동 이런 데서 실릴 거 아니야. 그러면 야, 우리 이런 기사 나갔다가 괜히 오해 사면 어떡해 이러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 회사에 정착하고 직접 근무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소위 탈스펙 경향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뭐다? 아까 그 경제성장 지표에서 보셨다시피 경쟁 성장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답을 하드웨어에서 찾기는 어려워요. 이제 삼성의 프로세스다, 뭐 LG전자의 무슨 뭐 경쟁력이다 이렇게 찾기보다는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컨텐츠라든지 그 직원의 어떤 아이디에이션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기획력 이런 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회사들도 이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지원자가 갖고 있는 또는 현직자가 가지고 있는 입사해서 이 친구와 일하면 정말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스펙과의 비례를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뭡니까? 내가 이런 점을 어필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구직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력서야? 이력서를 이걸 어떻게 보여줘? 정착할 인재라는 걸 어떻게 보여줘? 업무와 무관한 스펙을 쌓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보여줘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게 될 자기소개서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이런 경제 어떤 흐름과 기업들의 흐름에 부합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될게요. 제가 지금 자기소개서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자기소개서라는 것도 이제 없어질 거예요. 제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향후 한 5년 정도 되잖아요. 이건 약간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5년 정도 되면 대졸 공채란 것이 사라질 겁니다. 공개 채용이란 걸 이제 하지 않게 될 거예요. 왜냐면 자기소개서에 대한 믿음도 이제 없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자기소개서 작성도 너무나 규격화되고 지원자가 고민하지도 않은 티가 막 나고 이렇게 되면 야, 그럼 우리 아예 그냥 수시 채용으로 지금 현대자동차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인문계분들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작정 제가 지금 이 책의 저자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중요합니다, 이런 소위 약장사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흐름이 있으면 저는 또 다른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겠죠. 근데 단언컨대 지금 확실히 중요한 거는 구직자들에게
본인의 탈스펙을 어필할 수 있는 게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마시고 제발 그걸 또 댓글을 달어. 야, 우리는 공대생이니까 자기소개서 안 보지 않냐? 그러고 안주하지 마시고 그러는 순간 너는 떨어지는 거야. 그림 1-2인데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채용팀에서 근무할 당시의 상황인데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되게 진지하죠. 이 설정사시 아니에요. 실제로 일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하고요. 이분이 이제 팀장인데 이번 채용을 할 때 어떤 우수 인재를 뽑아야 되냐 이제 이런 걸 고민하다가 자기소개서를 많이 봐야 되겠다는 어떤 결정을 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소위 대학교를 졸업한 대졸 사원을 채용할 때 대졸 사원 채용을 담당하는 사람이 얘하고 이분밖에 없었어요. 2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지 않죠. 왜?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대졸 사원 채용의 어떤 중요도가 높지 않아요. 기업에서. 그게 씁쓸한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네가 가진 게 많지 않잖아. 네가 입사하면 바로 무슨 설비를 세울 거야? 불량률을 네가 막 갑자기 감소시키니? 네가 마케터라 그러면 갑자기 어떤 마켓 쉐어를 올릴 수 있니? 그게 아니거든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 어느 정도입니까? 2년에서 한 3년 정도를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죠. 그걸 어디서 봐요? 자소서에서 봐요. 근데 인원이 두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원자 전체 모든 사람의 자소서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뭐를 평가합니까? 키워드라든지 단어 그리고 기계적으로 평가해요. 지원 항목, 지원 동기였다. 그럼 지원 동기에 대한 얘기를 해줬느냐? 열정에 대한 경험을 써라. 그럼 열정에 대한 걸 썼는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뭐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을 했는데 토익 공부 열심히 한 이게 열정입니까? 이게 열정 아니거든요. 이런 얘기를 버젓이 썼는지 이런 것들만 검증하는 사람이 2명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구직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다? 시간과의 싸움이다. 자기소개서는. 자, 무슨 말이냐? 내 자소서를 결국 평가하는 시간은 항목당 30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자소서를 평가하는 시간은 면접관 입장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을 쓰신 다음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 이 글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난 적도 없고요. 지금 글로써 만나는 거잖아요. 내 글을 단 한 번도 읽지 않았던 사람에게 많이 보여줘야 돼.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네 글만 네가 죽어라고 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니터에 글을 띄워놓고 계속 보다 보면 잘 쓴 것 같아요. 계속 글이 막 다듬어지죠? 그 순간 자기소개서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자, 그러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는 한 가지 제안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내 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취업 스터디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 취업 스터디라는 게 또 그럼 또 귀찮게 뭐 인적성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스터디라는 게 너무 학구적인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학교 안에서도 얼마든지 모집할 수 있어요. 서로 간에 이 처음 보는 글에 대한 느낌, 과연 회사 지원자로서의 느낌이 사는지 안 사는지를 꼭 정형화된 어떤 뭐 역할 지정하고 뭐 팀장 정해서 이런 거 말고 지금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학교 뭐 같은 뭐 동아리라든지 취준생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꼭 4학년 졸업자 이게 아니더라도 3학년도 상관없거든요. 자기 글을 봐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3학년 친구들의 뭐 같이 그 자소서 스터디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그분들에게 또 조언을 또 줄 수 있는 거고 이런 자기의 어떤 그 대학 생활하고 저는 구분하지 마시고 그 학생들이 저는 가장 듣기 싫은 게 취업 준비라는 걸 따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일상생활에서 그냥 포함을 시켜서 한번 역할 분담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조언을 채용팀 관점에서 저는 하나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요게 아주 사실 중요한 내용인데 저희 책 중에 참고 쪽에 사실 숨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본 내용에 두지 않고 참고 쪽에다 넣었어. 자소서를 작성하는 방법이죠. 여러분들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주로 이거거든요. 내가 주요 경력이 뭐가 있을까? 또는 나는 어떤 활동들을 했나? 요것만 해요.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얘거든요. 예.
나한테 요구되는 역량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역량이 나올 수 있는 경험이 뭐가 있나, 이 소위 맞춤형 인재라는 걸 갖다 표현을 해거든. 그 다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재료 만드는 거야. 재료. 요리하기 위한. 여기서부터 요리하는 거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막 버무려가지고 요리를 그냥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글이 산만해지고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재미없는 소위 지루한 글이 탄생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번 보시고 이 단계를 좀 신경을 쓰셔서 홈페이지라든지 주변에 좀 선배들을 좀 만남을 통해서 지원한 분야의 중요한 역량이 뭔지, 어떤 경험들이 주요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보시고요. 여기서 나왔죠? 친구 및 가족도 좋아요. 저는. 예. 가족은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버님, 어머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 많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분들을 잘 활용해서 자기의 글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당부를 드리고, 두 번째, 이것도 이제 참고 쪽이었어요. 자소서를 이렇게 쓰자, 이렇게 쓰지 말자. 이것도 여러분들 보면 아는 내용인데, 저는 이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타이틀이라고 생각해요. 타이틀, 사실은. 이건 꼭 강조하고 싶어. 이건 내가 책에다는 기술 안 했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도 한번 질문에 답변을 해보세요. 우리가 글을 쓸 때 글을 먼저 쭉 쓰고 제목을 달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제목을 먼저 써놓고 거기에 맞는 글을 써야 되겠어요? 1번, 2번 중에 뭡니까? 그래요. 1번이죠. 그러니까 네가 불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불합격해. 다시, 글을 먼저 쓰니까 네가 불합격하는 거야. 네가 이놈아.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니? 뭐 예를 들어볼까? 내가 다이어트를 열려 했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살이 쪘는데 뭐 줄넘기도 하고 뭐 조깅도 하고 이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LG전자에 열정 있는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그 제목을 어떻게 만들 거야 이제? 어떻게 만들겠니? 다이어트의 강철 체력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물어본 건 뭔데? 우리 회사에 들어와 열정적인 지원자로서 네가 어떤 기여를 할지 한번 써봐라 이거거든. 근데 입사 후에 대한 내용 하나도 없는 거지. 그냥 나는 줄넘기 열심히 한 다이어트 하네 이렇게 기억이 돼서 뽑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타이틀을 작성하실 때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거 뭡니까? 일단 제목을 먼저, 구성을 먼저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구성을 먼저. 구성. 글을 쓰는 단계는 언제다? 마지막 단계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급하다고 해서 일단 모니터 앞에 올라가서 글부터 쓰다 보면 분명 엉뚱한 얘기, 엉뚱하다 못해 정말 뭡니까? 정말 긴 열전 이런 데 등장할 만한 애들이 막 나와요. 가령 이런 거야. 내가 딱 가요. 그러니까 글로벌 역량을 쓰라 그랬더니 교환학생으로 갔어요. 미국에. 근데 중국 애들하고 인도 애들하고 막 싸워요. 내가 싸우지 말라고 얘기를 했더니 걔네들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화해를 하는 거죠. 이러한 자기의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에 기여하는, 나는 글로벌 역량이 궁금한 건데 갑자기 중국, 인도 애들을 등장시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글을 쓰면서도 지금 영상을 보면서도 이 웃긴 얘기에 전혀 웃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큰일 날 분들입니다. 지금 이런 분들은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빵 터졌어야 돼요. 혼자 영상을 보다가 이게 말이 돼? 이런 애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어때서 이게 글로벌 아닌가 이러고 있으면 그 이유가 뭐다? 타이틀을 먼저 구성을 해야 된다. 자, 하지 말아야 될 거, 저는 이 첫 번째 짜집기 하는 거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짜집기. 자, 여러분들요, 글을 뭐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 삼성도 도전적인 목표를 물어보고요, CJ도 최고의 성과를 냈던 도전적인 목표를 물어보는데 결국은 제 경험이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 너는 불합격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쓰시면 불합격해요. 왜? 벌써 느낌이 달라요. 읽어보는 사람이. 삼성은 제조업체예요. CJ는 서비스 업체고요. 도전이라고 느끼는, 도전이라고 정의해야 되는 내용이 다르단 말이야. 대한항공에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아시아나에서 쓰는 게 다르거든요. 둘이 업계의 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채용 담당자로서는 너무 당연하게 하지 말아야 될 걸 여러분들이 당연하고 지금 하고 있다. 반드시 나머지 내용들도 좀 주의해서 읽어보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하나 한번 보면서 가죠. 입사 후 포부를 물어봤어요.
10년 후 인사팀 팀장 탈락입니다. 탈락이야. 10년 후엔 인사팀 팀장이 안 돼. 누마. 10년 후에 인사팀. 자, 그럼 어쨌든 읽어봅시다. 우리가 꼭 참고. 남다른 체력과 끈기를 가지고 인생의 반을 땡땡해서 보내고 싶습니다. 아니, 포부를 정말 포부로 이해했죠. 다짐. 물어본 거는 뭐예요? 저희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입사 후 포부에 대해. 첫째, 동료들과 융화하겠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를 활기차고 생기 있게. 10시간씩 운동하던 경험을 되살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실력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서 10년 후 팀장이 되겠다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목표도 없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계획도 굉장히 모호한,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자소서겠죠. 또 볼까요? 입사 후 포부. 회사와 함께 동반 성장하고 물류 전문가로 인정을 받으며 회사에 필요한 일원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말 추상적이죠. 왜? 어느 회사에서나 할 수 있네요. 범한 판토스에서도 할 수 있어요. 현대글로비스에서도 할 수 있어요. 정말 영혼이 없는, 입사 후 3년 동안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듣고 살피면서 입사 후 5년 후에는 경쟁력 제고, 10년 후에는 전문가로 인정받아. 동반 성장 참 좋아하네요. 이분은 본인이 지원자가 10년 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앞에 분보단 난데 사실 크게 다를 바 없었어요. 구체성이 결여돼서. 반면에 적극적 동기, 밑줄 그어 있는 단어들이 아주 구체적인 키워드죠. 블루링크의 불량 신고 접수율을 줄이겠다. 아, 블루링크가 뭡니까?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전자공학과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미래 자동차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줬어요. 자동차 핵심 기술이 텔레매틱스에 평소에 관심이 많았고, 현대차에서 나는 스마트 컨트롤 부서 카케어 세이프티에서 이런 일을 할 거고, 입사하기 위해 이런 준비들 간략하게 했다는, 정말 잘 쓴. 앞에 분하고 분명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요 내용을 쓰기 위해서요, 한 달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사실 이분은 여성 지원자였거든요. 전자공학과였는데 면접까지 충분히 열심히 해서 합격을 한 케이스입니다. 복지관을 위한 영어 뮤지컬 교재 계획, 복지관을 위한 영어 교재 필요성 인식. 아주 타이틀이 간결하게 잘 구성이 됐죠? 무엇보다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딴 거 뭐 다 내용 좋은데요. 팀원들과 협동하며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그 결과물과 성취감이 혼자 노력해서 얻은 것, 이거는 정말 100점짜리 내용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요런 태도로 쓰셔야 된다고. 내가 모든 걸 다 잘했다고 쓰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이거 어떻게 보면 쓰는 분들이 아니 이거는 내가 쓰는 자기소개서인데 내가 한 거를 어필을 해야지 굳이 남이랑 뭐 이렇게 융화되고 이렇게 해서 나를 잘 못 드러내는 거 아니냐고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드러내고 싶으시면 이력서에 많이 써요. 이력서에. 자기소개서 평가하는 건 뭐예요? 아까 제가 채용팀에서 사진 보여드렸다시피 요런 인재인지를 보는 거니까 요 느낌으로 경험들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저는 UCC와 뮤지컬 요소를 교재에 가미해 다른 분야의 팀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뭐 이런 거. 내가 다 끌고 갔다 이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했더니 성과는 따라오더라. 요렇게 기술하시는 게 상당히. 공동목표 아마 파트, 그 2부 쪽에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주력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보세요. 살아오면서 부딪혔던 가장 큰 장애물을 쓰라 그랬더니 홍익대본이에요. 홍익대본인데, 시밀간의 사투, 우리는 하나다, 3년 연속 최우수 부대의 영광, 저는 땡땡년 종합군수학교 시설 장교, 36만 평 대지와 42개 학교 건물, 3,500명 간부가 지금 중요한가요? 저한테 이게 지금 중요한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니, 저는 2살에 들어와서 정말 일을 이런 식으로 잘할지 이런 느낌을 원했는데, 지금 누가 봐도 문장을 어떻게 하고 있어. 엿가락 늘리듯이 1200자니까요. 이걸 어떻게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42개 학교 건물과 36만 평은 도대체 얘는 뭡니까? 에? 이게 뭐예요? 개인적인 청탁에 의해 시설 지원. 우리는 벌써 이 글을 보면서 졸립죠? 나도 졸려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이렇게 써서 떨어졌어.
탈락했다고. 왜? 두산에 대한 내용도 없어. 어떤 일을 할 건데. 입사 후에 부딪힐 장애물과 어떤 유사점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도 없거든요. 반면에 이분은 똑같은 내용을 바꿨습니다. 같은 분이에요. 바꿨어요. 어떤 식으로? 임팩트 있게 처음부터 두산중공업 건설 비지 플랜트 시공팀에 입사해서 세계인류 사업본부장과 2020년 이런 것을 달성하고자 지원했다고 명확하게 먼저 회사에서 하고자 하는 목표를 얘기하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 중요한 자질이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학교 건축공학부 학생회장으로 당선됐던 거. 우리는 하나다. 이거 말고 군대 경험 말고 제발 군대 경험 쓰지 마. 부탁이야. 군대 경험 쓰지 마요. 다시 한번 남자분들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군대 경험 쓰지 말자. 그렇죠. 복창해 빨리. 군대 경험 쓰지 말자. 다만 예외는 있어요. 장교분들은 쓰셔도 돼요. 되는데 경험만 썼어. 경험만. 장교 경험만. 그냥 너무 짬내나. 너무 짬내나. 이러면 안 돼. 장교분들 쓰는 거 좋다. 다만 경험만으로만 쓰면 안 된다. 일반 사병, 전투병과 뭐가 됐든 우리 일반 사병들은 절대 군 경험을 쓰지 않겠다는 걸 저와 함께 선서하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그림 2-1에 보면 나이키에서 근무하는 분의 사진이에요. 이게 사실 이분은 나이키, 이분의 이력은 서울 과기대 산업시스템 공학과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과기대인데 이게 나이키 쪽이, 나이키는 외국계 회사잖아요. 영어를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이분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평소에 나이키에 입사하고자 하는 의지를 어떻게 보일까 본인이 고민하다가 말로 하면 별로 안 될 것 같아서 해외여행 다닐 때마다 그 마이클 조던의 그 로고에 맞게끔 이런 짓들을 하면서 얘를 어떻게 이겨요? 대체 이런 애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 내용을 이력서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붙여 넣어줬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내용마저도 너무나 탄탄한 거예요. 이분 자소서예요. 이분 자소서. 사례 17위. 끊임없는 관리와 지역에 맞는 혁신적인 세일즈 전략 제어. 이게 참 키워드가 좋죠. 경기 지역 매출권 관리에 힘을 쓰겠다. 왜? 라이프 쉐어 점유가 필수.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좋죠. 저는 어딜 가든 나이키 매장을 빼놓지 않는다는 걸 보면 알 것 같아. 네. 그것이 제 습관이 됐고 여행 중에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 플리, 스테이 헝그리라는 이런 발상과 시도 뭐해서 이렇게 해서 이래서 나는 이 매장의 중요성, 영업 관리하는데 매장이 왜 중요한지, 이런 문화와 정신이 제가 가장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동기부여가 되고 나이키 정신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널이 바로 매장이다. 자기의 경험과 생각으로 뒷받침을 아주 구체적으로 한 케이스여서 정말 칭찬할 만한. 그래서 이 사례는 제가 예전 책부터 계속 넣고 있어요. 이분 열심히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경험 아니거든요. 하지만 내가 얼마나 본인의 고민과 노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진정성은 분명 달라지고 전달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3부에 있는 사례들을 좀 몇 가지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 사례 22, SK건설 자소서인데요. 이 합격자의 가장 잘된 점은 보시면 알겠지만 질문에 대해서 다른 항목도 그렇고요. 소제목, 진취적 행동, 이랬다, 그리고 어떻게 구성합니까? 각각 상황, 이유, 그 당시 감정, 행동. 이게 어딨죠? 여기 있잖아요. 감정, 행동, 이유. 철저하게 질문에 대한 답을.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근데 안 한단 말이야, 너는. 그렇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에요, SK 자소서가. 이런 식으로 답만이라도 좀 명확하게 구성을 해준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차별화 포인트가 돼. 어려워. 이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일단 CGB, 이건 또 정말 잘 썼죠. CGB가 개선해야 할 점 한 가지를 작성하고 아이디어를 내라. 이거는 마치 우리가 2부에서 고민했던 적극적 동기에 대한 내용이네요. 비전에 대한. 어마어마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 합격한 영등포 CJ 스퀘어가 개선해야 할 점과 그 이유. 개선해야 할 점 물어봤으니까 써준 거예요.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네.
어디 CGA 스퀘어? 영등포는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인데도 요런 머무르는 시간을 좀 더 늘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잘 되지 않는다. 그래, 이 친구의 자소서입니다. 지금 계속되는 겁니다. 북카페가 된 영화관, 음악이 흐르는 영화관,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내고 적용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이거 여기까지. 근데 이 합격자의 정말 어마어마한 면모는 뭐냐, 이거죠. 이 내용을 설문조사를 한 거야. 어? 자기의 이 내용이 과연 현실적으로 말이 될지를 직접 설문조사 결과, 이거 얼마나 디테일해. 31명한테 했더니 대다수 관객들에게 아이디어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 이거 안 만날 거예요? 안 만날 거야? 당신이 채용 담당자라면 얘 안 부를 거야? 안 부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백업하는 자기만의 어떤 노력과 행동. 그러니까 이 정도의 열정이 있다면 적어도 저는 1차 면접까지는 좀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분명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제발 다시 한번 제가 아까 강의 초반에 강조드린 대로 실천해라. 네. 남들도 하지 않냐. CJ 옷 쇼핑 사례인데 이것도 정말 이분은요 다른 게 필요 없고 이 앞에 내용이 너무 좋아요. 과정은 재미있고 결과는 올바른 일. 정말 멋있죠, 이런 얘기. 네. 과정만 재미있고 끝나면 안 된다. 결과도 정직해야 된다. 학창 시절 다양한 영상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흥미를 느꼈고 결과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정말 성취감을 느꼈다. 컨텐츠라는 것을 기반으로 상대방에게 뭔가 가치를 주고, 즉 과정이 재밌고 결과도 올바른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 비전은 홈쇼핑 PD 직무에서 실현될 수 있다. 일반 방송 PD, 일반 공중파 그냥 방송 PD는 자신만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지만 홈쇼핑 PD는 소비자들과 상호 소통하기 때문에 가치를 전달할 수 있고, 이러한 실용적 가치를 전달하는 일이 이게 철저하게 다 뭡니까? 이게 자기의 생각이에요. 경험만 쓴 것도, 이거 어떻게 보면 충분히 경험만 쓸 수 있어요. 저는 학창시절 어디서 어떤 영상물을 제작할 때였습니다.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어째서 이렇게 영상물을 했더니 뭐가 잘 돼서 어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PD를 꿈꿨어요. 이러면 의미가 없는데 그 내용을 최대한 압축해서 자신만의 고민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CJ 옷쇼핑 이런 키워드들 있잖아요. 재핑이라든지 찾아보는 홈쇼핑 방송이 되도록 만들겠다든지 이런 키워드와 구성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저는 고민을 하신다면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례들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에 기반을 해서 한번 책의 구성을 좀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만 1년 정도 하게 되면, 그렇죠? 그리고 그걸 꾸준하게 10년 정도 했을 때 보통 만시간인데요. 10년 정도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10년 동안 자기소개서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하고 끝내실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루에 최소한 1일 1자소서 정도는 쓴다는 각오를 하시고 한 3개월 이상만 저는 이렇게 꾸준하게 쓰시면 벌써 몇 개입니까? 그럼 한 100개 정도 되잖아요. 100개 정도를 쓸 각오로 한다면 익숙해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인사 담당자 관점에서 해야 된다, 키워드를 잡아라, 직접 방문해서 눈으로 확인해라, 이런 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워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아무것도 안 하다가 스펙만 쌓다가 아무 공부도 안 하다가 갑자기 구직활동 시작해서 그냥 마감기간 노려서 어떻게 여러분들 인생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입사지원서를 쓰는데 채용 설명에 그냥 한 번 갔다 온 거 가지고 결정을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좀 지속적인 투자를 좀 해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요. 김연아 선수도 하루에 6번씩 넘어졌대요. 매번. 자기만의 차별화된 트리플 악셀이라는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그래서 1년 동안 1,800억 번씩 넘어진 거예요. 1,800번을 넘어진 거예요. 1년에 계속. 하루에 6번씩.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번에 강력한 기술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단번에 지금 자기소개서를 저는 끝낼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합격을 부르는 자소서는 어디까지나 결과물을 집약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만을
그대로 차용한다거나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과정 없이 그대로 그냥 붙여넣기 하게 되시면 정말 최악의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저를 자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저는 어디 가나 있거든요. 취업 관련된 나를 많이 볼 거니 좋을 거 없잖아. 나를 자주 보는 건. 이 책 한 번으로 그냥 끝내실 각오를 하시기를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드리면서 나머지 제 3부라든지 1부, 2부에서 강조드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최종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구직자분들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